별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모든 분들이 복을 많이 받으시고 또 자손들이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할 내용은 현가주연 접배 거입니다. 앞에서 첩어적방 시건주방, 즉 아내와 첩은 길쌈을 하고 수건을 들고 남편이 있는 방에서 대기한다, 기다린다, 모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었고, 환선원결 은촉 위황, 비단으로 만든 부채, 그리고 휘황찬란한 촛불이 빛나는 그런 방에서 생활하고, 또 주면성매, 남순상상, 즉 쪽빛이 나는 대순으로 만든 상아로 만든 침상, 그리고 거기서 낮에는 졸기도 하고 저녁에는 잠자는 아주 부유층, 관리층, 임금, 제후 이런 사람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현가주연 접배 거상인데, 거기에 앞서 가지고 비추자에 대해서 하나 먼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비추자입니다.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아내 부, 며느리 부 할 때, 부부 할 때 아내 부자, 고부라고 할 때는 며느리 부자에 사용되는, 이 부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비추자가 되겠습니다. 비추자는 손으로 빗자루를 쥐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이 빗자루인데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즉 빗자루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이렇게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손으로 쥐고 있다. 아내나 며느리는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추석이 되면 그 전에 빗자루를 가지고 마당도 쓸고 찢어진 문종이도 새로 바르고 그릇도 다시 닦고 하는 그런 좋은 미풍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남녀 평등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남편분들도 아내를 도와서 많은 일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석 증후군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비추자가 이것이 원래 생겨난 비추자입니다. 그런데 빗자루 위에 초두를 붙여가지고 비추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쌀이비 같은 뜻입니다. 즉 풀로 만든 빛이다, 빗자루다. 또 절에 가면 마당을 쓰는 커다란 빗자루, 대빗자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대죽자를 붙여서 비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 한자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데 그 재료에 따라서 풀로 만들었느냐, 대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비추자는 달라졌다. 그러니까 글자가 늘어났다는 그런 뜻이겠죠. 한자가 많은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현가주연, 현자는 줄현자입니다. 줄이다, 검은고의 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이기 때문에 실사가 들어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만 있으면 가는실몇, 둘이 있어야지 실사인데 이 실사자에 약자로 통용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실사자는 작고 작을요, 작을소, 작은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자는 오묘할 현자입니다. 오묘할 현자다. 현묘하다, 오묘하다. 자, 그래서 이것은 윗상자, 높을 상자입니다.
높은데 작을요. 작은 것이 매달려 있으니까 오묘하게 보인다 하는 뜻이 되고, 거물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물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순수하게 검은 그 색이 아니고 아주 오묘한 빛깔이 나는 검은색을 거물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주 진한 바탕에, 진한 검은색 바탕에 붉은 빛이 감도는 그런 색이 바로 이 현입니다. 그래서 줄현자는, 요 현자는 매에 달려 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이 실사, 줄이 검은고 줄에 매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노래가자는 옳다 옳다, 옳을 가자죠. 옳다 옳다 하는 이것이 원래 노래가자의 원래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래하면서 쉬기도 한다. 하품흠, 하품을 하교하면서 쉬기도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노래가자의 원래 글자지만은 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형, 형가. 그래서 중국에서는 큰 대자를 앞에 붙여가지고 큰 형을 따그라고 이야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자는 술주자입니다. 요 자체만 해도 오른쪽에 있는 다규라고 하는데 요 자체만 해도 술병의 뜻이 있습니다. 즉 술병이 이렇게 있죠. 술이 담겨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자를 설명하는 어떤 책이든지 요 다규자는 술병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인데 이 속에 담겨있는 것이 물이다, 술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서 삼수변을 붙여서 술주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연자는 잔치연자입니다. 잔치를 할 때는 말이 많겠죠. 축하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말씀원변을 붙이고 오른쪽에는 제비연자를 썼습니다. 제비연자 속에서도 바로 잔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는 서로 덕담을 나누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뜻을 담아서 잔치연자는 말씀원변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 제비연자는 필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한자를 공부하신다 하면 필순도 바르게 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손들을 가르칠 때 할아버지, 아버지 참 글씨 정확히 잘 쓰십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시고 또 잘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이 제비연자는 위에 부분이 제비의 머리 부분,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제비의 날개, 이것이 가운데 있는 입구는 제비의 몸통, 그리고 밑에 있는 점 4개는 연화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 말이 뭐냐? 제비의 꽁지, 이것을 점 4개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비연자는 불화자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체자겠죠. 속자. 또 제비연자는 위에 부분은 그대로 살리고 밑에 세조자를 써서 제비연이다, 이런 글자도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접배거상, 접자는 이을 접자입니다. 잇는다, 손으로 잇는다, 맞이한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첩, 오른쪽에 있는 것은 첩자입니다. 처첩이라고 이야기하죠. 옛날에는 처는 일처고 첩은 많습니다. 다첩. 일처고 다첩, 첩은 많이 둔 그런 집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접을 한다, 이을 접자, 접을 한다 할 때, 이을 때는 접촉을 한다, 이럴 때는 첩과 접촉하는 것이 훨씬 재미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았고, 또 접목을 한다, 접목을 한다고 할 때는 본디
첩이 있고 본처의 나무가 있고 나무를 접할 때는 다른 첩과 같은 그 이어서 붙이는 그것을 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을 접자는 첩자를 썼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기억하기도 쉽고 쓸 수 있는 힘도 생기실 겁니다. 자, 배자는 잠배자입니다. 자는 뭘로 만드느냐? 나무로 만듭니다. 술잔 배자죠. 술잔 배.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니불자입니다. 아니불 또는 불하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것이 왜 아니불자냐? 저는 이것을 나무목에서 나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나무목인데 씨를 뿌렸어요. 땅에. 씨를 뿌렸는데 뿌리는 내려갔는데 위에 자라지를 않았어. 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라지 않았다 하는 부정의 뜻으로 자라지 않았다고 해서 아니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줄기, 나무의 기둥, 줄기 이것을 딱 잘라내면 이런 모습이 남습니다. 이것은 나무가 잘라내니까 더 자라지를 않겠죠. 그래서 나무 뻗지 않을 애. 그리고 나무가 뻗지 않고 더 자라지 못한다는 뜻이 있고 또 이것이 딱 잘라내면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루터기 알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작은 옥편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큰 옥편을 찾으면 나무 뻗지 않을 애, 그루터기 알 또 잘 쓰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재미로 이런 것도 한번 기억해 보신다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루터기 알일 때는 그루터기는 그루터기 주와 같은 뜻이죠. 이게 그루터기 주입니다. 자, 그럼 접배. 그래서 잠배자에 아니불자를 쓰는 것은 이것은 나무로 만든 잔인데 잔에 담은 술을 많이 먹지 마라. 잔에 담겨 있는 술을 많이 먹지 마라라는 뜻을 담아서 아니불자를 붙였다라고 그렇게 연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겉자는 들겉자입니다. 들겉자는 왼쪽에 있는 요것, 가운데 있는 요것, 오른쪽에 있는 요것, 그리고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생략을 했어요. 생략을 해서 원래 모양이 이것인데 생략을 한 겁니다. 이걸 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위에 핵과 물리기 때문에 생략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밑에 손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양손의 뜻입니다. 이것도 손, 이것도 손. 그래서 양손으로 받들 국, 양손으로 잡을 국 이런 뜻인데 양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이다. 또 밑에 있는 이 모습도 바로 손입니다. 이것도 손입니다. 이것도 양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쓰면 더불여, 여당, 야당 할 때 여자가 됩니다. 더불여. 그래서 뭘 더불느냐? 이것은 손과 손 이것을 더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불 여자의 약자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안에 넣어놨어요. 약자를 넣어놨다. 그래서 이것을 약자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밑에 손수를 또 넣어놓은 것은 손과 더불어서 또 밑에서 받쳐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들거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들거. 그래서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양손의 뜻이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쓰면 이것이 마주들여라고 합니다. 마주들여. 손과 손으로 마주 든다는 거죠. 마주 들어서 든다. 그리고
여기서 약자인 열을 써놨습니다. 이렇게. 이 여자를 찾으려면 한일을 찾아야 됩니다. 부수가 한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상자. 잔이라는 것이 뭡니까? 앞에 잔배자는 나무로 만든 잔, 뒤에 잔상자는 뿔로 만든 잔입니다. 뿔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주 호화로운 귀족들이 사용하는 짐승의 뿔로 만든 잔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잔상.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것은 요 모양인데, 요것이 상자의 뜻이 있습니다. 양상의 뜻이 있는데 뿔로 만든 잔에 술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잔에 술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변량자죠. 변량자의 원래 글자입니다. 근데 이것이 변량자는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지 할 때 양을 사용하고 있죠. 또 이것에 약자로는 나리를 쓰고 있습니다. 간체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간체자는 불화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 변량의 간체자, 약자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량자인데 이 뿔로 만든 잔에 술이 들어있으면 이걸 가려라라는 뜻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칠 상자입니다. 상처를 입었다 할 때 상자인데 여기서도 똑같은 모습의 글자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햇볕을 쬐지 마라. 위에 딱 해서 햇볕을 직사광선을 받지 마라라는 그런 뜻을 담아가지고 다칠 상자를 표시한 겁니다. 자, 그러면 현가주연 접배거상이라는 것은 자, 호화롭게 사는 지배층들, 왕실, 또 대부, 사대부 이런 사람들이 집에서는 거문고주를 타고 노래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연을 한다. 술잔치를 한다는 거죠. 주연을 한다. 그리고 접배, 잔을 이어서 또 잔을 든다. 서로 잔을 들고 구원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얼마나 호화롭고 좋습니까? 그러한 주연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노비라는 겁니다. 천민. 이 사람들이 그 호화롭게 생활하는 임금, 왕족, 또 사대부 이런 사람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천자문을 배우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수돈족 열애 차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